자, 3월 11일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만장일치로 박근혜가 탄핵됐죠. 자, 3월 11일 조선일보 1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저 노래방 간다고 무리했더니.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헌정 첫 탄핵 인용. 최순실의 이익 추구에 관여, 국민의 신임 배반. 5월 9일 대선 유력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시작. 황교안 대행 대국민 담화 갈등 대립 마무리해야 그렇답니다. 박근혜 사저 준비 안돼 청와대에 머물려. 저 새끼 저거 지금 청와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증거인멸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탄핵되면은 곧장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지 청와대 떠나야 될 텐데 왜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사법당국은 왜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쫓아내야 되는데. 이면입니다. 헌재 재판관들 30분 전 표결. 선고 시작 21분 만에 결론. 국회 측은요, 법치주의 확인, 승자도 패자도 없다. 대통령 측 고용태 파일 증거 채택 안돼 유감. 어제 이제 탄핵 선고를 내가 봤었었는데 보고 느낀 점은 세월호나 아니면은 세계일보 같은 다른 것들에 대한 그게 선택이 안 된 이유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최순실이었어요. 최순실은 채택이 되고 인용이 되고 다른 것들은 이제 기각된 이유가, 일단 재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탄핵 사유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세계일보 건 등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서는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같은 이유가 아니라 여기서는 수사가 부족했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계일보는 충분하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뭐예요, 세월호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 나온 그 밝혀진 증거들만으로는 탄핵하기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박근혜가 그 세월호 사건 당시에 행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그게 충분하게 문제가 된다면은 탄핵 사유로 채택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나온 것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게 내가 어제 들은 거였고, 다만 이제 재난 사태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그렇게 판결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에 혹시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면입니다. 선고 직후 청와대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 종일 깊은 침묵. 박근혜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 시학년은 왜 자꾸 청와대에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나와야 되는데. 탄핵되면은 전 대통령 예우해주나? 안 해주지? 그죠? 전군 경계 광화령 경제외교 부처도 비상근무 체제도. 자, 사면입니다. 세월호는 탄핵 사유 안 되고 공무원 임명권 남용은 증거 부족이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죠, 그죠? 하지만 모르지. 그 강제 집행이 해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 아니니까 사법당국이 왜 가만히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월호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랬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행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지면 나는 탄핵 사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시에 머리 만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사실 그것밖에 지금 우리가 밝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것만으로는 이게 대통령이 좀 직무태만했네, 이 새끼는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네, 대가리가 비었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법리적인 판단은 그렇다고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시간 동안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딴짓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네, 그 구속개수 이후로 계속 수사할 수 있겠죠. 일단 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재 탄핵 심판 재판관 8인 체제 문제 없어. 법 규정 있다. 자, 오면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지속적으로 숨겨 헌법 수호 중대한 위반.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모금 기업의 재산권 경영 자유 침해 문건 유출 지시 방치 공무원 비밀 엄수 의무 여겨 권력 견제 장치 미흡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이 새끼 이거 또 이 개새끼들 또 이거 험 개헌으로 지금 물타기 하는 거 좀 봐. 이거 잘 나가다가 씨발 마지막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이지랄병하고. 자, 6면입니다. 억울하다. 우리가 대통령 지키자. 헌재 앞 탄핵 항의 집회. 연다 그러는데 서울역에서 아까 봤습니다. 난 서울 살진 않는데요. 다른 사람 그래봤는데 서울역에서 지금 데모하는 사람 2명인가 3명이 있답니다. 결국에는 이게 내가 꾸준히 얘기했던 대로 저 새끼들 집회가 관제 데모에 불과한 거고, 이제 지금 돈줄 끊기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박사무 정광용인가 그 새끼는 돈 들고 튀었다면서 잠적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럼 꼬라지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고, 뭐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 임기 못 채워 섭섭 딱하지만 어쩔 수 없다. 최순실 탄핵 소식 듣고 대성통곡했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야구 빠따 들고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은 구속해서 기소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대법원장 집 앞에서 야구 빠따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시발 집어넣지 개새끼들이. 팔면입니다. 인고의 세월, 선거의 여왕, 첫 여성 대통령, 중도 하차. 뭐 박근혜의 위인전을 조선일보에 쓰셨네요. 읽어보십시오. 저는 읽고 싶지 않네요. 그러니까 신면입니다. 60일 대선 레이스 적폐청산이냐 통합이냐. 그렇게 해서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의 얼굴을 보여주네요. 이제 보니까 유승민하고 이재명 얼굴이 좀 비슷하다. 탄핵 직후 행복한 찾은 문재인. 아이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세월호 수사 미진하면 특검해야. 뭐 아무튼 그런 얘기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면입니다. 미국 차기 한국 대통령과 생산적 관계 기대. 뭐 그런 얘기 있고, 오늘 마지막 탄핵 촉불. 대선 때도 대규모 집회 열 것이다. 대구 참여연대에서 이제 집회를 많이 준비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 주말 반납회 가면서 했거든요. 이제 오늘도 하는데 축제처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구 사는 분들이 있으면 나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 정말 고생했는데. 자, 14면은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발표문이라 그래서 아예 그냥 전면을 다 할애해서 그 밑에 광고 빼고 나머지 면은 전부 다 할애해가지고 탄핵 심판 발표물 자체를 그냥 적어버렸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도움될 겁니다. 정말 글을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딱딱 이제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이렇게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줍잖은 그 무슨 작가라고 지랄하는 새끼들보다 글을 훨씬 잘 썼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15면입니다. 종교계 모든 갈등 봉합하고 하나 되자, 뭐 그런 얘기 있고, 아, 예, 뭐 넘어가고요. 16면입니다. 트럼프가 뽑은 환경청장 온난화조범 CO2 아니다. 예, 이산화탄소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 완화 추진한다. 뭐 그런다 하네요. 야, 환경청장이 그렇답니다. 뒤쪽에는 그 책 광고 있고요. 경제면은 오늘은 별거 없네요. 아, 요런 거 있네. 경제부처 시장 안심시키기 분주 증시는 소폭 올라. 헌재에서 어제 그러나 요렇게 계속 말을 붙일 때마다 증시가 요동쳤다 그러죠. 보통은 탄핵이 리스크입니다. 보통은 탄핵되는 게 리스크예요. 증시에서. 근데 박근혜가 얼마나 무능하고 멍청했던지 탄핵이 안 되는 게 리스크였습니다. 탄핵 안 된다 그러면은 증시가 폭락하고요. 탄핵 된다 그러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병신 같아 이게 나라가. 자, 24면입니다. 스포츠면 별거 없고 야구가 이번에 개쪽당했다면서요. 개쪽당했는데 그게 탄핵 때문에 묻혀서 이번에 그 최대 수혜자는 야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넘어가고요. 27면 운세네. 오늘의 운세 내가 말띠거든요. 말띠인데 90년생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예, 내일의 운세는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쌓아두도록. 야, 하루만에 이렇게 째깍째깍 되나?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님들의 운세는 님들이 찾아보세요. 29면 별거 없고요. 야, 이거 세상에 29면에 이런 기자가 있어. 봄이 여자의 계절인 이유. 야, 여성단체에서 보면 개거품 물만한 그런 기사입니다. 저는 물론 개거품 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여성단체가 아니니까요. 네덜란드 감독이 지금 한국 대표팀에서 데려가고 싶은 선수가 한 명도 없다. 야, 30면입니다. 별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분은 늘 들어오시더니 오늘 되게 오랜만에 한 말씀 하시네요. 그럴 만한 기사예요. 여염이나 지랄하겠지 뭐. 30면입니다. 로봇 새라도 걷어야 하나라는 경제부 차장의 칼럼이 있습니다. 오피니언인데 봅시다. 조선일보답지 않은 기사인데? 진짜 조선일보답지 않은 기사인데? 지금 청년 10명 중 하나는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 이미 자동화가 거의 이뤄진 대기업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 핀테크 혁신 중인 금융권에서는 지난 3년간 1만 2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늦기 전에 로봇 혁신을 이끌면서도 청년 일자리를 늘릴 묘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에 대한 기대보다 로봇 세대라도 걷어 일자리를 지키자, 로봇이 버는 돈을 나누자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선일보스럽네요. 내가 착각했네. 조선일보스럽다는 게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예를 들면 세금이나 제도적인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어쨌거나 성장시켜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들르지 않게 하자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판결에는 승복해야 한다. 그렇겠죠. 그리고 부의 재분배는 안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도 판결에는 승복해야 한다. 소설가 복거일을 썼습니다. 복거일이 특별기고라고 해서 썼는데 복거일이 누군지 아시죠? 그 영어를 이제 공용어로 하자 그랬던 새끼인가? 아무튼 그런 새끼입니다. 뻔뻔한 얼굴인데 심리, 무효 논란에도 불구 헌재 탄핵 결정은 최종 현실. 불복은 또 다른 문제에 낳으니 나라 걱정으로 광장에 나갔던 깨끗하고 힘찬 에너지를 모아 대한민국 미래 위에 써야. 지랄도 정도껏 해야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설이 이번에는 굉장히 큽니다.
31면의 사설이 신문 반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분열 대립 멈추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자, 부제가 이렇습니다. 8명 전원 일치 판결은 논란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촛불로 태극기도 모두 애국심 이제 일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도 탄핵된 것. 분권 개헌이 갈 길 대선 주자들 갈등 조장 말고 국가현실 직시하라. 아, 이것도 이제 지랄 정도껏 되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분권 개헌으로 지금 몰타기 하고 있고요. 개헌으로 몰타기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제 데모를 애국심으로 지금 미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교묘하게 조선일보가 논점을 흐트리는 일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가 차지도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조선일보가 탄핵 직전까지 계속 간을 보다가 이제서는 대통합하자 이지랄병하고 있다는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A가 B를 두들겨 팼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예를 들면은 B한테 이제, 그러니까 A를 징계하거나 처벌할 생각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하지 않고 A하고 B가 통합하는 사회가 우리 모두 다 잘 사는 사회요 이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31면 음주운전 단한복음도 처벌해야 뭐 그런 칼럼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건 또 뭐야? 맨날 탄기국 그 광고 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거 내란죄 아닙니까? 내란선동죄 아닙니까? 그 1, 2, 3, 4, 5, 6 이렇게 글을 적어놨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치와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말을 대변해줄 언론이 없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국회가 없고, 우리의 자유와 신체의 생명을 보호해줄 검찰이 없고,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법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3월 11일 저와 함께 태극기 애국 집회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선언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촛불 언론, 촛불 국회, 촛불 검찰, 촛불 법원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 야, 그 족같은 검찰이 지금 촛불 검찰이라고 바뀌었네. 우리는 1948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인 개혁가 이승만 박사께서 세우신 자유민주 법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애국 시민임을 세계 만방에 구한다. 김평호가 썼습니다. 김평호. 내란 선동자 아닙니까,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읽을 가치도 없다. 조선일보 끝. 한국일보 보죠. 주변엔 저런 사람 있냐고? 없지.